그런데 검찰개혁 문제로 윤석열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물이 윤석열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조작 수사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어. 그리고 결국 내란 일으켰잖아. 네.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극히 일부의 사건을 조작해도 대한민국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검찰개혁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자꾸 검찰개혁 이야기만 하냐? 지금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 안 됐으니까요. 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2030은 검찰개혁 관심 없다. 2030은 오직 민생과 경제에만 관심 있다. 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 검찰개혁도 하고 민생 경제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검찰개혁과 민생 경제가 동떨어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2030 부정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식조사했더니 거의 과반 이상이 2030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관심 없으면 설득도 또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검찰 개혁이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보안청사에 불려가서 예. 소환 당해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조사를 했는지 당했는지 그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보도만 잠깐 좀 보고 네. 갈게요. 네, 그 2024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윤석열 정권 그렇죠. 하에서 이 얘기를 많이 다뤘었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고 디올백 수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어. 맞아요. 그런데 7월 20일에 콜검이라고 해갖고 콜검 이슈 있었죠. 출장 가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거든요. 특검 가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조사 당일 김건희 변호인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일 중앙지검에 모여서 대기하다가 장소를 전달받고 출발했다. 그러니까 와. 권력자인 김건희를 위해서 검찰이 저게 불기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와. 수사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위해서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이런 검찰, 와, 이 수사권을 가지고 불려간 거 아닙니까? 소환을 당한. 그래서 우리 헌법상 우리가 기본권, 평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검찰권 행사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지금 2030 말씀하셨는데 2030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쨌든 공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고 정치권에 우리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우리 2030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검찰이라는 이 집단이 검찰 권력이 왜곡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비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권을 건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는 이것이 민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검찰 개혁이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돼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는 건데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어요. 9월 달에. 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 9월 달에 검찰개혁 막 법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만들어서 정부 주도로 하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8개월이 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마지막 형사소송법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것을 빨리 맞춰야 된다. 국민들이 빨리 왜 안 하냐.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이것이.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사실은. 네, 네. 자, 이번에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하는 TF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 내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동시에 나왔어요. 이게 뭐 의원들 대화방 같은 것을 취재한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보안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려를 표한 의원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전면 폐지에 대해서. 그건 이제 뭐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고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아예 그런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조금 좀 더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혹시 문제 생길 거를 좀 그럼 대비하는 그런 거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중론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제도든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 새로 바뀐 제도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새롭게 바뀌는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점을 노정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이 될 거예요. 네네. 게다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혼란을 부추겨요. 예컨대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한번 니네 한번 해봐라.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포기할 테니까 니네가 뭐 잘났으니까 잘난 대로 한번 해봐. 이런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다가가서 결과가 더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무르익을 거예요. 2028년도에 총선 치를 때는 이게 완벽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 전에 한 6개월 전 때부터 엄청나게 시동이 이제 가해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10월 달에 이걸 바뀐다는 건데 뭐든지 어쨌든 그 제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확실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그건 뻔해요. 이거를 반대했던 쪽이나 아니면은 우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제 니네들이 정책을 이상하게 포퓰리즘적으로 해가지고 이 모양 이꼴을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관련해서 김한 기자도 늘 이건 제도인데 그렇죠.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어요. 이거를 대통령은 정치 슬로건화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고 어쨌든 제도를 교리화한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어려워진 거잖아요. 논의 자체를 붙이기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제가 형사제도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뭐 법조인 출신인데 이거를 한 3년 정도는 유예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넌 뭐 어디 편이야? 그렇지. 넌 뭐야? 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것이 마치 무슨 사상 검증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도를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이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 TF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쟁점이 보안수사권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뭐 수사 권한이라든지 관할 뭐 다 어떻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과제들이 그 속죄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속도전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해서 재헌절 전에 해야 된다. 자칫하면 10월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10월에 다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10월 2일에는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이제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공소청 실무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하면 중수청 같은 경우에 각 거점으로 이제 그 시설을 중수청? 설비하는 이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근데 저희가 이 안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또 여러 차례 했었어요. 네. 그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민주당 율사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좀 대안과 관련해서 모색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십자가 밟기처럼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민변 회원이니까 민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설문에 응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미 이럴 때는 이걸로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게 OX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다층적이고 없지. 여러 대안이 이건 있어서 제도니까. 그거는 진짜 국회 몫이에요. 이거 OX 이게 당권 주자들 입장이 따로 정치적으로 있고 그것과 또 별개로 논의 단위가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보안수사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지금 서영교 의원이 됐잖아요. 예.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회 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진짜 했어요. 제가 그 실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이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켜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중까지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이미 그 준비를 지금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된다는 이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를 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공개를 해요. 검사와 공무원들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태업을 하고 있다. 지금 검찰청이 10월 2일이 되면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공소청, 하나는 중수청.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공소청, 중수청 개청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중수청입니다. 중수청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잖아. 그런데 뭐? 새로 안 만들어. 지금 중수청을 만들 새로운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청사도 아직 마련을 못했대.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청사를 마련을 못했어요. 청사를 마련 못했으니까 사무집기 마련 당연히 못했겠죠. 지금 청사와 사무집기 마련도 문제뿐만 아니라 부랴부랴 청사나 사무집기를 마련한다고 해도 문제는 다음 날부터 일을 못해. 왜 못한다? 지금 전산 시스템이 없어요. 전산 시스템이 안 깔렸어. 그 전산 시스템 사실 형사사법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킥스라고 있거든요. 이 킥스가 현재 중수청 자리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부터 만들어도 개청 날짜에 못 맞춘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킥스 이거 안 만들어 놔.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킥스가 개통될 때까지 중수청은 이 사건을 진행을 못해, 수사를 못해요. 그냥 손으로 하면 돼. 옛날처럼 지금 21세기에 모든 걸 컴퓨터로 하는데 여기는 손으로 하게 돼 있어. 마치 윤석열이가 그 한덕수가 최상목이가 정권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겼는데 청와대 그 대통령실 들어가니까 필기 도구가 하나도 없었대잖아. 어? 책상도 없었대잖아.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법부터 개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청 준비를 한다라고 했지. 근데 나중에 어찌 됩니까? 조직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성호 장관이 박은정 의원한테 작년 겨울인가 한번 심하게 닦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형사소송법 196조를 거론을 하면서 이 법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못한단 말이냐면서 되게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일단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이 법 개정은 뒤로 미뤄도 되잖아요. 그랬단 말이야. 그 영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은정 의원한테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예. 그랬는데 개청 준비 때문에 법도 안 만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보안수사권 문제 지금까지 논란거리로 남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때 형사소송법 196조 없애버렸으면 지금 이 논란이 없어. 근데 정성호가 조직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조직부터 안 만들어놨네. 법도 안 만들고 법 개정을 미루는 핑계가 조직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조직 만든 준비도 안 해놨던 거야. 형사소송법 개정을 미룬 이유가 공소청, 중수청의 개청 준비, 조직부터 만들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형사법은 나중에 하자였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개청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건물도 지금 마련을 못했어. 건물 마련한다 치더라도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게 없어. 킥스가 없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죠. 그 수사 자료가 안 넘어와요. 그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죠. 그 수사 자료를 검찰로 보내지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가야 돼. 지금은 전자로 탁탁탁 되는데 그 전자가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앞으로 이거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이런 일이 지금 최소 석 달 이상 앞으로 되면 손으로 해야 된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컴퓨터 시스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손으로 일을 해야 된대. 이게 근데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래요. 5년 전에 공수처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답니다. 이 킥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이걸 개통을 안 시켜줘가지고 일을 초반에 석 달 동안 일을 제대로 못했대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실 지금쯤 킥스가 개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10월 2일부터 일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면 10월 2일부터 수사 공백 상태가 들어가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검사들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미루는 거야. 일을 안 해.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안부에 지금 검사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일이 이꼬라지가 난 거예요. 이꼬라지가 지금 나고 있는 거야. 검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태업을 하는 겁니다. 중수청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10월 2일에 맞춰서 중수청 개청 못합니다. 중수청 개청 못하면은 뭐 사법의 공백 상태니 수사 공백 상태니 이런 비난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검찰은 임시로라도 뭘 하게끔 되면은 요거를 딱 잡고 안 놓아주면서 지들이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할 거야. 즉 중수청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수청 만들어지는 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중수청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해본 가락이 있는 거지. 네, 여러분, 공수처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처럼 망가졌어요. 공수처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수사단은 수사를 못하죠. 계속해서 지금 특검으로 넘어가잖아요, 모든 게. 왜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애시당 쪽 공수처를 만들 때 검사들이 태업한 거야. 일을 안 했어. 준비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기한테 줄 분유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애기 옷도 준비 안 돼 있고 기저귀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애기가 길바닥에 지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신생아가. 지금 딱 그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 짧아도 2, 3년 동안 중수청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검사 새끼들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지. 봐라. 중수청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할걸요. 그러면서 검사들한테 다시 수사권 줘. 요럴 거야.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중수청 만들어지는 거 이제 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검찰한테 다시 수사권 돌려줘. 요랄라고 그러는 거야. 야, 정말 얍삽하죠. 추잡하죠.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서초동 좀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중수청 아직 개청 준비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검찰이 수사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거고 검사들은 그거를 노리고 있을 거다. 이미 공수처가 똑같은 길을 겪었고 공수처 무용론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시 수사권 자연스럽게 검사들이 갖고 갔다. 만약에 10월 2일에 검찰청 폐지가 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유예를 만약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지지층들이 사실 이게 또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잖아요. 이게 유예를 한다고 하면 그게 지지층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서 1년 상징성이라는 동안을 게, 줬는데 예,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소청법 통과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묘소 가가지고 그 검찰개혁에 드디어 성공했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예. 정치는 합리성이 아니에요. 정치는 명분이고 정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상징으로 남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왜 정부가 국회의 일정을 고려하냐 이렇게 말했듯이 국회는 왜 정부의 일정을 고려하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정치 행위는 명분의 행위고 상징의 행위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명분을 어떤 상징으로 남기는 건데 지금 이미 10월 2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상당수의 사람들한테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성공했다는 상징으로 남아있는데 이 상징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대의 명분을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일 하나고 형사소송법의 그 많은 조항 중에 하나의 조항에 불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상징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10월 2일 이거를 연기를 해가지고 6개월 뒤로 연기해가지고 4월 2일로 연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움직이겠냐고요. 한 번 약속이 깨져버렸고 상징이 깨져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가장 큰 상징인데 저도 그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가지고는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일정 관련해서 10월 2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9월 2일에 하면은 안 될 이유가 있나요? 9월 2일? 네, 아니면 11월 2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정을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좀 땡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일정보다는 그 일정 안에 왜 안 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게 맞아? 라는 그 저는 질문에 일단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감이 계속 생긴다고 봐요. 그 맞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모두가 확실하게 표명해주면 일정은 조금 하루 뭐 한 주 정도는 달라져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도 이야기를 했고 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당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이상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싶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앞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고관여층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도 내 귀에 와서 속삭여줘도 안 듣습니다. 그거. 바빠요. 사람들. 어렵기도 하고. 예, 사람들 바쁘고 어려워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그 원동력 중에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징이 지금 검찰개혁이에요. 근데 이거를 날짜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의도가 어떻든 그 이유가 어떻든 사람들한테 이미 오염된 메시지가 돼버려요. 이거는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저 공약만큼은 다른 건 다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네. 저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분에서 기대한 게 있었고 그렇죠. 그 의지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겠죠. 경험도 있었고 어떻게 당했는지도 다 봤었고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그걸 다 목도를 했고 국민들이 그런데 10월 1일 날 바꾼다고 했지 않느냐. 왜 그걸 연기하는 거야. 연기했던 이유가 뭐야. 이걸 자꾸 캐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 메시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10월 1일이라고 몫을 박지 말았어야 되고 그랬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상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이미 해버렸잖아. 그리고 이미 날짜에 못을 박아버렸잖아. 그럼 저거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김용민 의원님의 저 영상을 봤을 때 김용민 의원님이 검찰개혁을 향한 몸부림이 느껴져요. 네. 왜냐면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김용민 의원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 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정청래 후보 사이에 가장 개혁적인 부분의 표를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한다면 누구를 할 것인지 단일화를 안 하면 완주를 할 것인지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찰을 들어줄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원 구성이든 법사위에서 그냥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 그 전에 끝내달라. 내가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안 가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달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김용민 의원님이 이제 2선이어서 간사도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위원장은 3선 그리고 전에 위원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출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네네.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속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선이기 네네.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중대한 하자인가? 그래서 아마 이번 제가 보는 당대표의 중점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딪혀야 될 거예요. 그런 관례를 깨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냐.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선이냐 3선이냐 이거보다는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그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문제는 그 의지를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용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만을 엄청 높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고 그러면은 하여튼 이 부분에서 우려가 많은 게 그냥 단순히 10월 2일이 유예될 거다 이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유예될 가능성이 지금 한 99%는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든 그 1%의 가능성을 끈을 잡고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만큼은 이게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유예시키면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막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이게 흔들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러져서 넘어져 버린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박은정이나 김용민이나 그 두 의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방송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지금 이걸 갖다 10월 2일을 절대로 출범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검찰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밑자락을 까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극우 보수 세력과 검찰뿐만이 아니고 법원이 붙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다음에 사법개혁 보나마나 법원은 이미 붙어 있어요. 이미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붙으면은 6개월 유예에서 내년 4월까지만 그냥 유예로 그냥 끝날 걸까? 그 다음 바로 1년 뒤에 총선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강력한 권력들이 붙으면은 그나마 공수처이나 중수청이나 이런 거 문패도 못 따라보고 그냥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2일 날 한다라는 이 대명제만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공소청 10월 2일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거를 어떤 사유가 됐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기미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10월 2일 날 무조건 바꿀 건데 너네들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너네들 이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법을 개정할 건지 아니면 니네들이 안 내면 우리 알아서 할게. 정부가 내건 말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내려 내고 말란 마. 나도 그거 정말 100% 동감이야. 우리 하이파이브나 한번 합시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핵폭탄인데 지금. 아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의의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부분에서는 소득 재분배라든지 이런 거고 앞으로 발전에 있어서는 AI 그리고 사회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무너뜨려 버리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의 명분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거는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오늘이 아니고 어젠가 뭐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그러니까 한 2달 뒤에 새 당대표 선출되면은 그때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 뭘 좀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 당대표 출마 여부도 딴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이거를 그것도 그렇고, 아니 정청래 나오면 나도 나오고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오고 그게 뭐야? 그 옛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좀 그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어떤 방법인지 보면 예. 거기에 지금 국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저는 큰 위험성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이 지금 문제되는 것 같잖아요. 다음에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라는 건 맞아요. 반드시 생겨요. 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금 이게 옳은 방식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